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침의 진일적 변호사입니다. 세금 문제가 나올 때마다 법인세가 늘 도마 위에 오릅니다. 올리지 않은 쪽과 지금 또 많다는 쪽이 팽팽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죠. 하나 분명한 것은 세계에는 지금 법인세를 낮추는 쪽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오바마가 현행 최고 세율 35%를 28%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자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 위한 겁니다. 영국은 28%에서 이미 24%로 낮췄습니다. 자본을 가진 나라가 이럴진데 투자를 받는 나라는 더합니다. 캐나다는 22%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는 17%, 홍콩은 16.5%로 낮췄죠. 우리 법인세 현행 22%,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4%입니다. OECD 국가와 수평 비교를 하면 아직은 낮은 축이지만 국내 총생산 GDP와 대비를 하면 우리 법인세 비중은 3.7%로서 노르웨이, 호주,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습니다. 8월 27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청와대의 오자회담 대신 선양자회담, 후오자회담을 역제의했습니다. 일부에서 원로 정치인 민주당 박재원 의원을 만납니다. 정부가 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상법 개정안을 입법 요구하자 재계가 기업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부에서 경제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현 의원 의견 듣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에서 700원가량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야간 할증 제도도 바뀝니다. 3부에서 서울시 입장을 듣습니다. 휴대폰에서 전송되는 개인정보가 새고 있습니다. 금융정보까지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4부에서 전문가로부터 실상과 그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주의 출발 사점 출발합니다. 발빠른 뉴스, 진실보도의 자존심,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뉴스 헤드라인.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헤드라인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입제도 너무 참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바꾸기로 했죠? 네, 1년 만에 또 바꾸는 겁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어제 대입 전형 간소화와 대입제도 발전 방안 시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수능별 수준, 수준별 수능이죠. 이거를 첫 시험도 아직 안 치렀는데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가 영어 능력 평가 대입 연계 정책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한 5년 동안 300억 이상 투입을 했는데 예. 사교육 부작용 그리고 시스템 불안정이 또 문제라고 하네요. 시스템 불안정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아울러서 내신 절대평가제로 불렸던 성취평가제도 내년부터 고교 과정에 도입을 하긴 하는데 대입제도 반영은 2019학년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9월 2일 서울에서 공청회가 열립니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10월까지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 대학 입학 자격시험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능시험이 크게 바뀐 것만 4번이 있고 이 작게 바뀐 걸 제가 살펴보니까 46년 동안 38번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예비고사가 거의 해마다라고 시험되고. 예. 보시는 게 정확하죠. 이렇게 하면 그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이 불안해지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수능 이제 필수로 한다 해서 논란이 벌어졌던 국사 이번에 필수 과목으로 하기로 했죠. 네, 이건 그나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 이어지는데 이 청소년들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많았죠. 논란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 할지도 불확실했는데 2017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에 이 필수로 되서라라는 겁니다. 24년 만의 일이라고 그러고요. 2015학년도부터 수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 학생부의 한국사 성적 반영도 권장한다 그럽니다. 예. 그런데 이 한국사 선택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난해 경우에 7.1% 정도였습니다. 수능 때. 그래서 이 앞으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지적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사 필수 과목으로 한 것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박사님 또 한국사라기보다 그냥 국사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국사라고 하니까 꼭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았어요. 네. 예. 어제 청와대와 민주당이 회담 방식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 예, 합의가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5자 회담 또 뭐 3자 회담 이러는데 예. 이제 김한길 대표가 절충안을 내놓았죠? 네. 예. 청와대가 이제 5자 회담을 고수를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양자 회담 먼저 하고 이 국정원 대선개 의혹 문제를 논의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다자 회담에서 민생을 논의하자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겁니다. 예. 청와대가 아직 공식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그럽니다. 거부를 사실상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양자 회담이나 3자 회담 이것을 청와대가 그럼 왜 못 받아들이나 이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야당이 지금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예. 남재준 원장 해임 또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양자회담이 특히 정치 공세적으로 이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걸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차피 껴안을 거면 화끈하게 껴안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또 한편 이 대통령의 사과 문제하고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문제는 정권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마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이걸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지난 선거가 이 부정선거에 따른 야당 일부의 주장에 같이 호응하는 셈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한길 대표가 배수진을 쳤습니다. 어젯밤부터 노숙투쟁 시작을 했고요. 30일 부산, 다음 달 6일 광주 이런 식으로 매주 금요일에 지방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연다 그럽니다. 예. 물론 촛불 집회 서울 광장에서 하는 것도 계속 참여를 하고요. 이에 따라서 8월 결산국회 뭐 이미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 9월 정기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관측입니다. 예. 이 건강보험공단이 담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건강보험공단이 어제 연세대 보건대학원 팀하고 연구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공무원 또 사립학교 교직원 130여만 명 19년간 질병 발생을 추적을 해봤더니 흡연이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를 보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긴 합니다.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도 좀 관심사인데요. 건보공단이 어제 공개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가 2011년 기준으로 1조 6,914억 원 정도 선입니다. 거의 예. 조단위 소송이 되지 않겠냐. 예, 그렇군요. 예, 변호사만 배불리게 만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는데 반응은 역시 시큰둥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형택시 기준으로 500원에서 7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 마련해서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이제 어제 밝혔는데요. 오는 10월부터 현행 그러면 2,400원에서 2,900원 내지 3,100원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기사들은 이게 뭐 처우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어서 시큰둥하다 그러고요.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 약속 이번에도 공수표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정적이라 그럽니다. 결국 택시업체 배만 불리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인 거고요. 예. 공청회 거쳐서 10월초에 확정이 된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어떤 또 논란이 있을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문제는 저희 프로그램 3부에서 그 서울시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여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새 정부 반년이 지났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났지만 여야 대치 정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분싸움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와 청와대가 양자회담이니 3자 5자 회담이니 다투는 동안 정작 국민들은 피로감에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에 오불관원이고 야당은 멀쩡한 국회를 두고 시청 광장에 침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청와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선을 그으면서 여야 사이의 골은 더 깊어진 것이죠.
김만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청와대 선양자회담 후 오자회담으로 역제했지만 성사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로들이 해안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현 전국 상황과 남북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여보세요?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양근 전 감사원장의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어서 정치적 외압설, 인사 갈등설 등 이제 의혹이었다면서 청와대가 나서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점을 먼저 박 의원에게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까 연기를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근 전 감사원장의 사태 민주당이 이제 성명을 냈는데 정치적 위압설이냐 인사 갈등설이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보시기에는요. 정부 라디오 볼륨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 변호사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렇습니까? 지금은 잘 듣기십니까? 네, 조금 더 나았습니다. 네. 지금 양근 전 감사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네네. 정치적 위압설이 있다 혹은 인사 갈등설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EJ 해가지고 토사구팽 당했고요. 또 사실 감사원의 원장이 고유 권한인 감사위원회 추천권을 청와대가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양건 감사원장이 좀 화가 나서 이제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의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문제는 감사원장 사태에 대해서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위임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청와대도 갑작스럽게 사퇴를 해서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눈 감고 아웅하는 소리입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햇볕을 다 하늘을 가리겠어요. 그건 처음부터 그러한 수순을 밟아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께서는 결국 청와대와 갈등 관계 때문에 사임을 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양건 감사원장에게 유임을 통보했고 양건 감사원장은 이 4대강과 한미 FTA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아주 강하게 감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이제 4대강 감사에 대해서 비리와 대운하다라고 전에 감사원에서 취하던 행동과 정반대의 내용을 즉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완전히 짓밟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박근혜 정부로서는 상당히 월척을 낚았는데 그 후에 이제 감사위원 추천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꾸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장훈 교수를 상신하라 하니까 양건 원장으로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을 임명해가지고 큰 실패를 하고 여러 가지 명예가 추락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딱히 청와대가 또는 양건 감사원장이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양건 감사도 이명박 대통령 때는 4대강 사업이 잘 돌아간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가 올 초에 당장 4대강이 총체적 부실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얼마 전 7월 달에는 느닷없이 4대강이 대운하를 전제로 결국 염두에 두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일파만파 논란이 벌어지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건 감사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했을 때 그러한 것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고 지금 어떻게 유임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예. 본인의 뭐 잘못 판단도 있을 겁니다. 이제 뭐 물러간 거고요. 예. 그 앞으로 이 감사원이 좀 더 이제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새로운 감사원장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법과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 직속 기구이기 때문에 예. 한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사원을 어떻게 하느냐, 또 감사원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 사실 지금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을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국회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예.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개헌이 안 된다고 하면은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이런 독립성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예. 단 한 가지 박근혜 정부에서 과거 정부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감사위원을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을 내려보낸다 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여야 간의 대치 전국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청와대는 그 오자회담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야당은 양자회담, 삼자회담 얘기를 하다가 이 김한길 대표가 결국은 양자회담을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현안을 다루고 나서 그다음에 청와대가 얘기하는 민생을 오자회담에서 다루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제 문제인데 결국은 청와대는 이 그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그런 의제 이것은 그 선거의 정당성과 연관돼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믿는 국민이 50.1% 반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이러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수사를 은폐하고 축소했다라고 믿는 국민이 56%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국정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고 지금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은 미진할 경우에는 특검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예. 이러한 것으로 꼬여있는 전국이 거의 지금 한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김한길 대표가 소위 단독회담을 요구하자 했으면은 대통령으로서 국정의 중심에 있는 분이고 아무리 나와 관계가 없다. 어떻게 하지만은 국민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 그런다고 하면은 단독회담을 해주셔야지 무슨 새누리당 대표는 3자회담 얘기하다가 외국 가버리고 또 그 엉뚱한 정무수석은 와서 5자회담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대통령께서 자기는 국정원을 어떤 관계도 몰랐고 또 활용도 하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생 문제만 국한한다고 하면은 오자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도 청와대가 민주당을 졸로 보는 겁니다. 예.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두 보시면은 그 김한길 대표가 서울광장에서 노숙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나라 정치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은 국가의 어른인 대통령이 해결해야지 나 몰라라 팽개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을 졸로보나 하는 안 그래도 글을 읽었는데 사실 장기 뜨다 보면 졸도 중요하고 나머지 부장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죠. 예. 야당은 말이죠. 예. 국정의 파트너입니다. 예, 근데 청와대가 그렇게 민주당을 졸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졸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지금 한 달째 단독회담 요구하니까 3자회담 했다, 5자회담 했다 이렇게 빙빙 돌려가면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과거에 박 대통령 때부터 야당과 영수회담은 간혹 있어 왔죠.
다 해왔죠. 예, 있어 왔는데, 지난번에 야당 지도부가 개편되고, 여당 지도부도 그때 개편됐죠. 하면서 앞으로 국정협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서로 합의를 한 걸로 아는데, 왜 여야 간에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을까요? 여야 간의 대화를 되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대화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혼자 결정한다고 하면은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예. 지금 심지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만 하더라도 오늘은 이 말했다, 내일은 저 말했다. 심지어 어제는 황우여 대표가 여야에서 합의가 없이 청와대 논의는 있을 수 없다. 여야에서 합의됐으면 왜 청와대를 갑니까? 이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대통령 만나서 드릴 말씀 드리고 대통령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자는 거지. 여야가 잘 합의돼서 됐다고 하면은 뭐 청와대 밥 먹고 사진 찍으러 갑니까? 예, 그렇게 그런 무시하는 말을 하고 말이죠. 예. 그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요, 제가 청와대 입장을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제 질문을 드리니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데 있어서 거부 반응이 큰 것 같습니다. 이 국정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이래서 이제 박 대통령이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 청와대는 그리고 또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지난 대선을 3.15 부정선거에 빗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까지 이제, 불쾌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야당의 이게 부정선거 운운하는 것을 정치적인 공세로 보고 차단을 하겠다.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는데 그 점을 조금 질충을 해서 그런 주장을 좀, 억누르고, 근데 협의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까? 그건 좀 청와대가 얼음 닿지 못하고 꼬투리를 잡는 겁니다. 예. 국정원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하지만은 이미 국정원에서 대선에 개입된 것은 검찰에 의거해서 밝혀졌고 예. 또 국민이 반이 그렇게 믿고 있고 검찰 수사가 축소 은폐됐다는 것은 56%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꾸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의 대선 불복으로 그 프레임에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가령 말씀하신 3.15 부정선거 문제만 하더라도 국정조사 국조위원들이 청와대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3.15 부정선거를 해서 4.19 혁명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자 또는 대통령을 만나자 하는 얘기를 가지고 마치 이번 지난 대통령 선거를 3.15 부정선거로 비유했다. 3.15 부정선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얘기하는 것은 속 좁은 변명이죠. 예. 그 어른답지 못한 겁니다. 예, 청와대가 어른답지 못하다. 근데 김한길 대표가 선양자회담 후 오자회담 수정 제안을 했는데, 이 수정 제안하면서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나서는 9월 4일까지는 대답을 달라. 이렇게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민주당 출구도 더 좁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은, 예. 대통령이 지금 한 달 넘게 이런 상태라고 하면은 김한길 대표로서도 5월 4일 외국 나가시기 전에 외국 나가시면 일주일 이상 계실 거기 때문에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 그 의견을 달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외국 가시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좋은 외교를 할 수 있는 거지. 외교하시는데 국내에서는 정정에 떠들고 있으면 그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군요. 예, 다른 질문 좀 드리죠. 이 남북한이 25일부터 30일, 다음 달입니다. 이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는데, 지금 개성공단이 정상화가 되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되고,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곧 협의하게 됩니다. 이 남북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엄청난 변화가 있고, 예. 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다. 저는 그런 긍정적 평가를 수차 했습니다. 예, 근데 이산가족 상봉 숫자가 예상보다는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행사로 또 그치지 않고 그 상수가 정의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그 주장들이 많은데 올 연말까지 아마 상봉 한 번 더 있고 그리고 아마 영상으로 그 만나는 것 한 차례 더 있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상수가 정의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관건이겠습니까? 원래 그 이산가족을 과거부터 한 100명에서 150명 선 했는데요. 예. 우리는 그 이산가족 인적 자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는 그 특수한 게 있거든요. 가령 우리는 저 밑에 시골에서 사시는 분도 금세 서울로 모셔와서 2, 3일 교육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데 예. 북한은 경제적 여건이나 이 교통 편의 같은 것이 있어서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의 사정상. 그런데 제 말이 맞더라고요. 예. 그리고 금강산 면회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녘 땅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장소 문제는 기왕에 해왔던 금강산 면에서에서 하자 하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잘 되리라고 봅니다. 단 이제 우리 정부가 어제 그 회담을 10월 2일로 연기하자라고 예. 북한에 제의를 해놓았는데 저는 북측에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금강산 관광이 약 5년 중지돼 있었는데 뭐 9월 말이나 10월 2일이나 비슷한 날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제안을 좀 받아들여라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박광자 씨 피살에 대해서 그 사과하는 문제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북 어느 쪽이 그건 뭐 당연히 예. 저도 수차 방송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또 이번 개성공단 합의를 보더라도 신변 보장과 안전장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북한에서 이번에는 박광자 씨 피살에 대해서 민간 차원에서의 사과가 아니라 당국의 사과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 신변 보장에 대해서는 확실한 태도를 밝혀야 된다. 그렇게 해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그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한 금강산 관광회담이 이루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은 다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금강산의 시설, 예. 이 재산이 북한이 몰수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몰수도 다 반환 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금강산 관광회담에서는 첫째, 박광자 씨에 대한 북한 당국 간의 당국의 사과, 그리고 앞으로 신변 보장, 그리고 몰수된 재산에 대한 환원과 이러한 재발을 하지 않겠다. 이런 그 내용들이 담보가 돼야만이 우리도 재개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런 문제를 그 협의하기 위해서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방북하시는 건 어때요? 저는 방북하고 싶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늘 마치 남북관계 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오전 10시부터 국회 방송에서 생방송하니까 한번 전원책 변호사께서도 보십시오. 예,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가 우리 국회에서는 이념적인 싸움보다는 남북 양국이 그 이름 그대로 발전시키는 데 건설적인 노력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 전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에 2부 이어갑니다.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41분 막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 중에 하나인 상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서 마련한 것인데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이 공약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 소송제와 소액주주 등의 독립적 사회이사 선임제도를 도입하며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재계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의 펀드나 경쟁기업에 위협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조가 경제민주화해서 이제 경제 활성화로 바뀌면서 그동안 숨죽여왔던 재계의 반발 강도도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있을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의 청와대 회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 개정안이 원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간사 김세현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이 방송 듣고 계실 청취자들을 위해서 이 상법 개정안 내용 한 번 더 핵심을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은 이미 저희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으로서 제시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예. 지금 특별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항목이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사회이사 경우에는 주총에서 감사 선임 시에 적용되고 있는 3%를 최대 주주는 3%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그 조항을 감사위원회에 포함될 사회이사는 처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해서 분리 선출하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논의는 좀 덜 되고 있습니다만 집행임원이 이 별도로 선임되어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겸임할 수 없다는 이 조항도 있습니다만 크게 이사회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조항이 저희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고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은 대선 공약에서 저희가 약속드렸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 소송제 이것은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거니까 반드시 하겠다. 네, 감사위원 선출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더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안을 지지한다는 그런 이 입장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원안 중에 대선 공약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이번에 통과를 시키되 새롭게 논의가 시작된 부분은 아직 당내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살펴보죠. 지금 문제 집중투표제인데요.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1인 한 표가 아니라 이사진 수만큼 투표권을 주어서 자신이 원하는 이사투표에게 몰표를 이제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아닙니까? 결국 네, 그렇습니다. 결국 집중투표제가 의무화가 되면 소액주주들이 그 특정한 그 소액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들을 그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액주주들 권리는 보장되겠지만 이 대주주 입장에 있어서는 경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려는 비우호 세력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런 우려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큰 잘못된 의사결정들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거의 완전히 무시되어 오는 그런 관행이 너무나 폭넓게 또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감독할 수 있는지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이고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도입한다기보다는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집중투표제가 가능합니다. 즉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 번에 2명 이상의 이사가 선출되어야 되고요. 주총에서. 두 번째로는 정원 이상의 이사 후보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주주 측에서 집중투표를 적용해서 선출하자는 그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집중투표가 항상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집중투표제가 이게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의무화하는 것을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외국에서도 물론 집중투표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주식회사는 원래 1인 1투표제가 원칙인데 이걸 의무화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시장 경제가 가장 잘 꽃이 핀 미국의 또 가장 그 시장 경제 원칙에 충실하다는 학풍으로 알려진 시카고대의 웨일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제국군 의결제라는 것을 정립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주별로 이 각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제국권을 씌워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면은 기업 운영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지 않고 또 충분히 이 다수 소수 주주들의 이해도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기존의 뭐 3%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1대 주주의 의결권만 제한하고 2대 주주 이하의 주요 주주의 특혜를 부여하는 이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주주의 의결권에 제국권을 적용해서 행사하자는 이런 새로운 주식회사 지배구조 원리를 지금 미국에서도 들고 나오는 형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예, 이 재계가 특히 반발하는 부분이 지금 감사위원 선출 문제거든요. 이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감사위원 뽑을 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대주주 전행과 사익 추구를 막자는 것인데 이게 자칫 기업 경영권을 침탈당할 수 있다. 특히 그 외국의 펀드라든지 지금 그 우리 기업의 그 경영권 침탈을 노리고 있는 외국 자본들에게 우리가 취약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도 야당에서 이야기하듯이 원안을 무조건 지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닌 것이 바로 그 대목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리적인 문제 지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예시로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7명의 이사로 이사회가 구성될 때 그중에 4명이 사회이사로 구성될 때 3명의 감사위원이 이렇게 분리 선출되고 집중투표제로 사회이사 1명이 이 소수주주 내지는 그 2대 주주 이하의 주요 주주들이 연합해서 선출할 경우에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런 지적에 저희도 충분히 합리적인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 지지보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대선 공약에서 제시하지 않은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우리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투자가 우선 줄고 있고요. 이 투자를 하더라도 외국의 그 공장을 많이 만들고 우리나라의 공장을 그렇게 지으려 하지 않는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 자동차만 하더라도 해외 공장에서 생산성과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성이 그 비교를 해보면 해외 공장 생산성이 훨씬 높거든요. 이렇게 투자 환경이 계속 악화되는 것 때문에 이 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또 이 정치권이 나서서 계속해서 이게 상법 개정안까지 내고 해서 더 이 분위기를 악화시키면 투자가 더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이 경기가 뭐 쉽게 활성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국제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음으로써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그 경제 수출이 그렇게 좋지 않은 원인도 있겠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대기업이 투자를 늘릴 때 충분히 그것이 그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그 상관관계가 지금 점점 그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들에 의해서 지금 경제가 지나치게 이 경제력 집중된 상황이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이 혁신적인 기업들의 어떤 창업과 또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대기업이 지나치게 경제의 모든 경제 자원에
배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기업은 이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것도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업의 적대 세력들이 여론몰이와 세력 결집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굳이 이것을 엄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역시 소수주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워낙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주총에 다수 소수주주들이 충분히 참여해서 표결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보완을 하자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예, 오늘 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갔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 상법 개정안이 재검토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잠시 후에 있을 일이라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예. 일단, 여러 가지 이런 저희 당내 논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논의도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민주화 실천 모임,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출발사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이어갑니다.